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왜 임상우만이 선택을 받았는지, 그리고 강동우, 최수연 선성권은 왜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는지를 다루겠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프로야구가 선수를 평가하는 냉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드래프트 당일, 수많은 팬들의 시선은 한 선수에게 집중됐습니다. 바로 단국대학교 내야수 임상우, 같은 프로그램에서 함께 활약한 강동우, 최수연, 선성권도 뛰어난 기량과 팬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결국 지명은 단 한 명에게만 돌아갔습니다. 팬들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왜 오직 임상우였을까? 그 답은 숫자, 너머, 성장 곡선과 포지션 가치, 그리고 프로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김성근 감독의 평가와 스카우트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임상우가 어떻게 유일하게 선택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왜 외면당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동력이 됩니다. 프로는 단순히 기록을 보지 않습니다. 성장 가능성과 포지션의 희소성, 그리고 멘탈과 흡수력까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냉정한 프로 세계의 문법을 함께 읽어내려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임상우가 유일하게 지명된 이유는 단순히 기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프로 스카우트들이 주목한 핵심은 그의 성장 곡선이었습니다. 대학 2학년까지 타격에서 약점을 보였던 임상우는 3학년 시즌에서 타율 0.384를 기록하며 팀 내 상위권으로 도약했고 급기야 U23 국가대표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 한 해의 반짝 성과가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눈에 띄게 발전한 궤적이 그를 돋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프로가 원하는 건 지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지도하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상우의 툴 조합은 완벽하지 않지만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주력은 플러스 등급으로 평가됐고 수비는 안정적이었으며 콘택 능력은 우수했습니다. 송구와 장타력은 평균 수준이었지만 빠른 주루와 넓은 수비 범위가 그 약점을 상쇄했습니다. 즉 리스크는 낮고 활용도는 높은 선수라는 점이 강점이었습니다. 멘탈과 흡수력 또한 돋보였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포지션 이해도와 리듬 감각을 교정했고 단순히 배우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플레이를 재정비하고 흡수했습니다. 이는 곧 프로 구단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 성장형 인재의 전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션의 희소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임상우는 유격수를 주 포지션으로 하면서 이 루와 3루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내야수였습니다. 유격수는 수비 난도가 가장 높고 안정적인 자원이 부족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선수는 그 자체로 지명 가치가 올라갑니다. 특히 KT 위즈의 경우 주전 내야진의 세대 교체가 필요했기에 임상우의 존재는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 팀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자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서 임상우는 단순히 좋은 대학 선수에서 그치지 않고 프로에서도 즉시 활용 가능한 준비된 유망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최강야구 출신 선수 중 유일하게 KBO 드래프트에서 지명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강동우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기록의 사나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2024년 독립리그에서 그는 타율 0.395, OPS 1.195라는 눈부신 성적을 남겼고 85타석 동안 삼진은 단 2개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183cm, 80kg의 탄탄한 체격 조건과 이미 병역을 마쳤다는 이점까지 갖춘 선수였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왜 이런 선수가 외면당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프로의 시선은 단순히 수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치가 어떤 환경에서 나왔느냐입니다. 스카우트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상대했던 투수들의 평균 구속은 어느 정도였는가? 그의 스윙 메커니즘이 KBO 무대에서 흔히 마주치는 시속 150km 이상의 빠른 공을 견뎌낼 수 있는가? 기록이 KBO의 무대에서도 반복 가능할까? 바로 이 지점에서 독립리그의 경쟁 수준은 평가절하의 요인이 됩니다. 또한 강동우의 커리어 루트는 프로 구단의 확신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교 졸업 후 드래프트에서 외면당했고 대학 진학에도 실패한 뒤 독립리그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일찍부터 전문가들이 그의 툴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는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프로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안정적인지 여부를 따집니다. 강동우의 기록은 화려했지만 그 기록이 상위 리그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지는 불투명했습니다. 프로 구단이 투자할 때 보는 핵심은 지금의 실력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 특히 상위 리그 적응력에서 강동우는 높은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압도적인 기록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명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환의 불확실성이 그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프로 드래프트라는 냉정한 세계에서는 숫자보다 툴, 과정보다 성장 가능성이 더 큰 가치를 가지며 강동우는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수연은 독립리그에서 가장 많은 것을 증명한 선수였습니다. 2024년 시즌 그는 타율 0.339, OPS 0.97 이라는 안정적인 성적을 남겼고 내야와 외야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으로 활약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2024년 독립리그 MVP를 수상하며 누구보다도 리그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팬들의 입장에서 이런 선수가 왜 지명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프로 구단이 최수연을 바라본 시선은 달랐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나이였습니다. 그는 드래프트 당시 1996년생, 만 28세 선수였습니다. KBO 드래프트는 본질적으로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28세는 이미 성장 곡선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구단은 묻습니다. 이 선수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지금의 모습이 5년 뒤에도 통할 수 있을까?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최수연은 이미 피크에 도달했고 성장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툴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꾸준함과 안정감이 강점이었지만 특정 분야에서 뚜렷하게 게임을 바꿀 수 있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임상우의 빠른 발, 선성권의 강속구처럼 확실한 플러스 툴이 부재했던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프로구단 입장에서는 벤치 멤버로는 충분했지만 주전 경쟁에서 판을 뒤집을 차별화된 자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MVP 수상 경력은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그 타이틀이 만든 높은 기대치를 충족할 만큼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프로구단은 육성 선수 계약을 통해서도 최수연과 비슷한 멀티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고 굳이 귀중한 지명권을 소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최수연은 성적과 커리어는 화려했지만 나이와 툴의 한계라는 현실 앞에서 프로 무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프로야구가 단순한 기록의 게임이 아니라 시간과 리스크를 철저히 계산하는 냉정한 비즈니스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선성권의 등장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190cm에 가까운 장신과 단단한 체격을 갖춘 투수였고 최고 구속 시속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던지며 단숨에 스카우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누구나 이 정도 피지컬과 구속이면 프로에서 탐낼 만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드래프트 당일 그의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비선출 출신이었습니다. 정식 야구 시스템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배경 문제가 아니라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는 육성 난이도를 의미했습니다. 스카우트 입장에서 선성권은 압도적인 구속이라는 단 하나의 무기를 가진 원석이었지만 그 무기를 받쳐줄 제구력이나 변화구, 경기 운영 능력은 미완성이었습니다. 실제 트라이아웃에서 보여준 피칭도 커맨드가 들쭉날쭉했고 사실상 두 가지 구종에 의존하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나이 또한 결정적인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는 드래프트 당시 27세였습니다. 프로구단은 보통 3에서 4년의 육성 시간을 투자해 선수를 완성시키는데 이 나이에서는 그 시간이 사치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성공 확률이 낮다면 그 투자는 곧 리스크 폭탄이 됩니다. 물론 KBO 역사에서 비선출 출신으로 성공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수들은 대부분 더 어린 나이에 프로에 도전했거나 코칭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성권은 그런 점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컸습니다. 구속이라는 장점 하나만으로는 전체적인 약점을 덮기 어렵고 오히려 그 장점조차 리그에서 무의미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구단들은 리스크와 리워드를 계산한 끝에 선성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피지컬은 드문 자산이었지만 시스템 밖에서 성장한 나이 많은 투수,
낮은 완성도, 불안정한 커맨드라는 조합은 감당하기 힘든 도박이었습니다. 프로야구에서 단 하나의 툴만으로는 지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선성권의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임상우만이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스카우팅의 본질에 있습니다. 프로 구단은 과거의 기록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투자하는 것은 오직 미래, 즉 성장 가능성과 투자 가치입니다. 임상우는 그 미래를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그는 평균 이상의 수비 능력, 플러스 등급의 주력, 출루 후 경기 흐름을 바꾸는 민첩성, 그리고 안정적인 유격수 포지션 소화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 3학년 시점에서 기량이 급격히 성장하며 U23 대표팀에 발탁된 사실은 그의 성장 곡선이 아직도 상승 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다른 세 선수는 각자의 이유로 스카우팅의 필터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강동우는 기록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리그 수준과 상위 리그 적응 가능성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최수연은 MVP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툴의 한계로 인해 성장 여지가 부족했습니다. 선성권은 압도적인 구속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미완성된 기술, 비선출이라는 배경이 리스크를 키웠습니다. KT 위즈가 임상우를 지명한 것은 감정이 아닌 논리의 결과였습니다. 리스크는 낮고 리워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며 그는 즉시 유틸리티 내야수로 활용 가능한 자원이자 장기적으로는 주전 유격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로 평가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입니다. 셋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툴과 성장 곡선은 리그가 달라도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임상우의 툴은 대학 리그를 넘어 KBO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확신을 줬고 그것이 그를 유일하게 선택받게 한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프로야구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무대가 아닙니다. 서사나 감정이 아니라 성장 궤적과 리스크 대비 리워드를 냉정하게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그 무대 위에 단 한 명, 임상우만이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프로 드래프트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임상우가 선택받은 과정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래프트는 곧 선택의 경제학입니다. 구단은 언제나 한정된 지명권 속에서 리스크와 리워드를 동시에 저울질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성장 곡선과 포지션 가치입니다. 임상우의 사례는 그 계산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입니다. 그가 대학 시절 기록한 성적 자체는 다른 후보들보다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순간 드라마틱하게 성장한 궤적은 스카우트들에게 이 선수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프로 구단은 바로 그 신호에 투자합니다. 또한 유격수라는 포지션은 단순히 수비를 잘하는 선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리그 전체의 수비 밸런스를 책임지는 포지션이며 장기적으로 팀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자리입니다. 안정적인 유격수 자원은 드래프트에서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우가 가진 멀티 내야수 능력은 KT 위즈가 세대 교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반대로 다른 세 선수는 숫자로는 돋보였지만 각각의 한계로 인해 미래의 투자처로는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강동우의 기록은 독립리그라는 환경 속에서 신뢰성이 낮게 평가됐고 최수연은 28세라는 나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선성권은 구속 하나만으로는 프로의 긴 시즌을 버티기 어렵다는 약점이 명확했습니다. 세 선수 모두 현재의 성적은 눈부셨지만 프로 구단은 그 지금보다 앞으로를 더 중시했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평가 역시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는 선수의 현재 기량보다 지도했을 때 변화할 수 있는 폭을 중시했습니다. 임상우가 수비 포지션 이해도와 리듬을 교정하며 빠르게 흡수력을 보였다는 점은 곧 이 선수는 가르치면 성장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임상우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투자 대비 성장이 보장된 자원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프로야구의 냉정한 현실을 다시금 일깨웁니다. 팬들은 종종 성적이나 화려한 커리어에 집중하지만 프로 구단은 그 너머를 봅니다. 시간, 나이, 리스크, 그리고 성장 곡선. 그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선택을 받은 선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단 한 명, 임상우만이 그 방정식을 통과했습니다. 결국
드래프트란 기록의 무대가 아니라 가능성의 무대입니다. 프로구단은 지금의 영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임상우가 유일하게 선택받은 이유는 바로 그 미래를 증명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프로 무대에서 어떻게 현실이 될지는 이제부터 시작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